서울 외곽의 작은 예식장. 아직 봄 기운이 가시지 않은 5월 중순. 새하얀 난이 테이블마다 노인호라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유리문을 열고 들어오는 하객들의 옷자락마다 은은한 향수가 흘렀다. 어머니는 여느 때보다 정갈하게 머리를 빗고 연분홍빛 투피스를 차려입고 계셨다. 동생 결혼식 날, 엄마는 자신의 마지막 큰일이라고 생각하며 한 달 전부터 잠도 설쳐가며 준비하셨다. 사람이 살면서 자식 결혼식이 2번도, 3번도 있을 수 있지만 딸 결혼식은 단 한 번이야. 밤늦게 식권을 하나하나 봉투에 넣던 엄마의 손이 기억난다. 오래전 마디가 굵어진 손가락, 가끔 바늘귀에 실을 꿰을 때면 부르르 떨리던 그 손. 그 손으로 동생 결혼식 준비를 한 건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다. 29, 2번째 결혼이다. 첫 번째 결혼식은 불과 4년 전이었고 신랑 쪽 사정으로 조용히 치러졌었다. 그날 나는 접수대 옆에서 하객을 맡고 있었다. 들뜬 목소리, 바쁜 발걸음, 접시 위에 담긴 음식에서 퍼지는 온기. 반가운 얼굴들이 연신 나타났고 누군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건넸다. 그 와중에 익숙한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어머, 어머, 저기 좀 봐. 엄마가 갑자기 내 팔을 콕 찌르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당황 반, 실소 반이었다. 내가 고개를 돌리자 회색 리넨 자켓을 입은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시어머니, 즉 남편의 어머니다. 내겐 시모라 부르는 사람. 그분이 이 예식장에 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우리가 초대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늘은 내 친정동생의 결혼식이었다. 저기 시어머니 맞죠? 내가 조심스레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봉투 하나를 꺼내셨다. 얇은 흰 봉투였다. 손에 닿은 느낌은 바스라질 듯 얇았고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닿자 약간의 땀이 맺혔다. 5만 원 넣었어. 식권 하나 줘. 한 손은 봉투를, 다른 한 손은 빈 접시를 들고 있었다. 마치 밥 먹을 자격을 당당히 주장하듯. 나는 멍하니 그 봉투를 받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뒤에서 엄마가 다가왔다.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녀도 봉투를 힐끗 봤다. 공손하게 인사하던 엄마는 이내 입꼬리를 내리며 말했다. 아이고, 몸이 안 좋으시다더니 멀리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싸늘했다. 엄마의 입꼬리는 떨렸고 목소리는 조용히 삐걱거렸다. 그 말은 칭찬도 감사도 아니었다. 왜 왔냐는 말이 억눌려 있는 예의 바른 경고처럼 들렸다. 엄마와 시모 사이엔 오래된 앙금이 있었다. 시작은 8년 전 내 결혼식 때였다. 시모는 식사도 하지 않고 가셨다. 예식 도중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나가셨는데 알고 보니 시누이의 결혼식이 같은 날이라 그쪽으로 가신 것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엄마는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으셨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마주치지 않았다. 이게 지금 밥값이란 거냐? 엄마가 낮게 중얼였다. 나는 들은 척 못한 척 다른 손님에게 고개를 숙였다. 시모는 이미 뷔페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커다란 가방이 그녀의 옆구리에 찰싹 붙어 흔들렸다. 그녀의 발걸음은 늦은 아침 햇살처럼 무심했고 테이블 사이를 누비는 손님들 사이로 천천히 사라져갔다. 엄마는 식권을 꺼내려다 말없이 그 자리에 내려놓았다. 종이 한 장, 그것이 그날 엄마의 모든 인내와 울분을 짓눌렀다. 나는 조심스레 엄마를 바라봤다. 눈가에 잔주름이 더 깊어진 듯했고 입술이 하얗게 말라 있었다. 나도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그날 밤 엄마는 결심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접수대에서의 일을 아는 사람은 나와 엄마뿐이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단단한 결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몇 달 뒤 우리가 잊고 있던 신우 결혼식에서 드러나게 된다. 신우 결혼식 소식은 평소처럼 돌려 말하는 시모의 방식으로 전해졌다. 큰집 며느리 이번에 아들 장가 보낸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예식장이며 음식이며 다 직접 알아봤대. 그날 뭐 형님도 시간 비우시지? 그 말은 곧 신우 결혼식에 오라는 뜻이었다. 엄마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은 마침 주말이었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일정표에 조용히 동그라미를 쳤다. 검은 펜으로 조심스럽게. 오실 거죠? 가족인데. 안 빠지시죠? 며칠 뒤 시모는 전화를 걸어 엄마에게 다시 확인했다.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우리 딸이 신우이 결혼식이라는데 안 갈 리가요. 전화기 너머의 웃음은 어딘지 날카로웠다. 시모 특유의 웃음소리. 하하 하다가 마지막에 짧게 끊기는 그 웃음이 귓가를 맴돌았다. 엄마는 통화를 끊고 나서 나를 향해 살짝 눈썹을 치켜들었다. 이젠 나도 할 말 해야겠다. 결혼식 당일. 엄마는 옅은 민트빛 정장을 입었다. 작의 단추가 은은하게 빛났고 귀에는 오래전 아버지가 사주셨던 진주 귀걸이를 걸었다. 손엔 한 장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정갈하게 접힌 종이 봉투. 봉투 속에 뭐가 들었는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예식장은 고급 호텔 지하홀이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하얀 장미로 장식된 벽면, 정중하게 인사하는 도우미들, 공기엔 향기로운 꽃내음과 바닥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습기, 그리고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섞여 있었다.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바닥에 스치는 구두 소리가 얇게 울렸다. 접수대에 도착했을 때 시모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기대감과 피곤함이 섞여 있었고 옆에선 신우가 하객을 맡고 있었다. 신우는 머리를 반묶음으로 깔끔하게 올리고 있었고 아이보리 톤 드레스를 입고 밝게 웃었다. 엄마가 다가서자 시모는 손을 뻗었다. 아이고, 형님 오셨어요? 이렇게 먼 데까지 고마워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내밀었다. 5만 원 넣었어요. 식권 하나 주세요. 그 순간 시모의 눈썹이 실눈처럼 올라갔다. 신우는 웃음을 머금은 채 입을 다물었고 옆에 있던 접수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주변의 소음은 그대로였지만 그들 셋 사이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식장의 따뜻한 조명 아래서도 그 공기만은 싸늘했다. 엄마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동자는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시모는 한 박자 늦게 웃으며 식권을 건넸다. 그 손엔 미세하게 떨림이 있었다. 아유, 형님. 그런 말씀 그냥 오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이 집도 다 비용 드는 건데요. 밥값은 내야죠. 엄마의 말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단호하다는 표현으론 부족했다. 그것은 정중한 복수였다. 나 역시 멀찍이서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엄마는 식권을 받아 조심스럽게 핸드백에 넣었다. 구두 소리가 탁, 탁 울리며 식장 안으로 사라졌다. 그 뒷모습엔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눌러온 인내가 있었다. 그날 엄마는 식사도 조용히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시모 역시 분명 느꼈을 것이다.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셨다. 도로 위를 스치는 전조등, 차창에 맺히는 습기, 그 너머의 흐릿한 불빛들, 내비게이션 소리만 반복적으로 울려 퍼졌다.
나는 운전대를 잡고도 슬며시 엄마를 훔쳐봤다. 후련하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엄마는 잠시 생각하듯 고개를 기울였다. 후련한 건 아니야. 근데 나도 이제는 내 감정대로 살아보고 싶었어. 너무 오래 참았거든. 그 말 한마디에 엄마의 과거가 겹쳐졌다. 고등학교도 채 못 나온 채 큰 집 맏며느리로 시집와 어린 동생들까지 키워야 했던 시절. 아버지 돌아가신 뒤엔 장례 치르며 어깨가 휘어질 만큼 울던 모습. 가족 안에서도 가장 뒤에 서 있었던 엄마가 그날만큼은 자기 자리를 지킨 것이다. 결혼식이 끝난 뒤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에 들어서자 벗겨진 구두에서 뿜어져 나온 가죽 냄새와 먼지 냄새가 어우러져 코를 찔렀다. 엄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굳은 발목을 두드리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발이 다 부었네. 나는 조심스럽게 엄마의 발등을 눌러봤다. 굳은 근육이 단단하게 뭉쳐 있었고 스타킹 위로 살짝 부은 붉은 자국이 보였다. 괜찮아요, 엄마.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나는 전기찜질기를 꺼내 엄마 발 아래에 놓고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다 드렸다. 마치 겨울 오후의 햇살처럼 조용히 그리고 묵묵하게. 며칠 후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잘 들어가셨어요, 형님은? 그날 좀 서운하셨나 봐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고 말끝이 묘하게 길었다. 나는 스피커폰을 켜고 엄마에게 건넸다. 엄마는 전화를 받기 전 물끄러미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아니야, 서운한 거 없었어. 나도 이제는 적당히 선을 지키려고. 그 말에 시모는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너무 가벼워서 바람에 날리는 마른 잎처럼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래요, 뭐, 다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다음 주 가족 모임은 나오실 거죠? 엄마는 대답 대신 눈썹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 눈빛엔 왜 굳이 내가? 라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입으로는 부드럽게 말했다. 응, 가야지. 가족인데 빠지면 섭섭하잖아. 그 가족 모임은 작은 카페를 빌려 치러졌다. 동그란 조명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커피 원두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하지만 모임 분위기는 묘하게 얼어 있었다. 누군가 농담을 해도 웃음은 어색하게 튕겼고 말끝마다 묘한 침묵이 끼어들었다. 그날 신우가 내 옆에 다가왔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말이 적었고 눈가엔 짙은 다크서클이 번져 있었다. 언니나 솔직히 좀 놀랐어요. 뭐가? 엄마가 식권 얘기 듣고 집에 와서 한숨을 그렇게 쉬더라고요. 그날 밤엔 아예 말도 없었어요. 그러더니 나한테 물었어요. 내 시댁은 결혼식 때 뭐라고 했니? 하고. 나는 신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으로 종이컵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다. 커피가 흔들리며 가볍게 출렁거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그땐 몰랐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눈치 없이 행동했는지도. 그런데 언니 엄마가 그날 그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예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대답 대신 한 모금 커피를 마셨다. 입안에 퍼지는 쌉싸름한 맛, 혀끝을 톡 쏘는 산미, 그리고 고소한 여운. 그녀가 말을 이었다. 솔직히 언니가 결혼할 때 우리 쪽은 다 받아만 먹은 거였잖아요. 결혼 비용도 예단도 지금 생각하면 언니 엄마 입장에선 얼마나 억울했을까 싶어요. 나는 무심히 창밖을 바라봤다. 오후의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기울고 있었다. 창밖에선 자동차 소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고
누군가 도로를 건너는 발소리가 바닥을 툭툭 치며 지나갔다. 그 순간 신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울컥하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언니 나도 미안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쥐었다. 따뜻한 체온, 그리고 약간의 습기. 그 손은 무언의 사과처럼 느껴졌다. 가족 모임이 끝난 다음 날 아침, 나는 엄마와 함께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김이 피어오르며 퍼지는 구수한 냄새, 젓가락으로 콩나물을 건질 때 나는 촉촉한 물기 소리까지 그 평범한 순간이 왠지 더 조용하게 느껴졌다. 엄마는 무표정한 얼굴로 반찬을 정리하다 말고 김치를 한 젓가락 들어 입에 넣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네. 내가 담근 김치 맛이 오늘따라 시큼하게 느껴진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엄마의 얼굴을 바라봤다. 눈밑이 유독 퀭해 보였고 입꼬리도 평소보다 내려가 있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잠을 설쳤더니 그런가 봐. 그날 밤 시모에게서 카톡이 왔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읽는 순간 눈썹이 절로 올라갔다. 형님, 동생 결혼식 날에 분위기 참 좋았죠? 식권 얘기는 그냥 웃자고 한 건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신 건 아닌지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넘기면 좋겠네요. 어른들끼리 말이죠.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이 화끈거렸고 귓가엔 카톡 알림음이 아직도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시모는 그냥 웃자고 한 말이라고 했지만 그날 그녀가 내민 5만 원 지폐의 각진 모서리와 입꼬리만 웃고 있던 표정을 나는 또렷이 기억했다. 그걸 엄마도 기억하고 있을까? 나는 주방으로 향해 물을 마셨다. 찬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묘하게 따끔했다. 그 순간 엄마가 거실에서 말했다. 너 그날 시모한테 뭐라 하진 않았지? 나는 고개를 돌려 엄마를 봤다. 그녀는 손톱깎이를 들고 발톱을 자르고 있었고 짧게 잘린 손톱이 바닥에 탁탁 튀며 떨어졌다. 그 소리가 왠지 마음을 건드렸다. 아니요. 말 안 했어요. 그래. 괜히 그러다 네 시집살이만 더 고달파진다. 엄마의 말에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 말 너무 익숙했다. 딸에게 늘 조심하라, 참으라 말했던 엄마. 나를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의 기대에 나를 맞추려 했던 엄마. 하지만 이번엔 무언가 달랐다. 근데 엄마는 왜 그랬어요? 일부러 식권 요구한 거. 엄마는 손톱깎이를 내려놓고 조용히 내 쪽을 바라봤다. 고요한 눈동자 속에 수십 년간 쌓인 감정이 떠다니는 듯했다. 나도 이제는 그만 바보처럼 굴고 싶었어. 내 신우 결혼식 날 내 시모가 했던 말 기억나니? 저쪽은 축의금만 내셨다며? 하며 씁쓸하게 웃던 거. 나는 그냥 웃었지. 너 생각나서.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기억이 났다. 그날 시모는 조롱처럼 던진 말에 엄마는 그저 물을 마시며 애써 웃고 있었고 나는 뒤늦게 그 표정을 이해했었다. 지금에서야. 내가 이번에 식권 달라 한 건 그냥 그때 그 말에 대한 내 방식의 응답이었어. 나도 웃자고 한 거다, 그치? 엄마가 그렇게 말하며 씩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이 간 도자기처럼 불안하게 흔들렸다. 눈빛은 여전히 무겁고 손끝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손을 뻗어 엄마 손등을 감쌌다. 뽀얀 주름 사이로 느껴지는 따뜻한 체온과 굳은 살, 그리고 아주 미세한 떨림. 엄마,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 싸움 내가 할게요. 엄마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젠 나도 할 거야. 이 나이에 배우는 게 있다면 그건 적당한 거리와 태도야. 너무 바보처럼 살았어. 네 시외 할머니 뵈러 처음 시댁 갔을 때도 난 아무 말 못했지. 내 아빠도 그랬고 나는 엄마의 눈빛에서 옛날 기억의 잔상이 흐르는 걸 보았다. 할머니, 아빠, 그리고 며느리로서의 엄마. 그 시간들이 겹겹이 그녀의 말과 행동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 순간 문득 핸드폰이 울렸다. 신우였다. 언니 혹시 시간 괜찮으면 오늘 저녁 엄마랑 셋이서 잠깐 볼 수 있을까? 나는 핸드폰을 들어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미간을 찌푸렸다. 시모와 신우 그리고 나. 그 자리는 또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 약속한 저녁 7시. 나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진한 원두 향이 코 속 깊숙이 파고들었고 조용히 흐르는 재즈 음악은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는 듯했다. 하지만 손끝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걸 보니 떨림은 가라앉지 않았다. 창가 자리에 이미 시모와 신우가 앉아 있었다. 신우는 카푸치노를 앞에 두고 있었고 시모는 평소처럼 아메리카노였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짧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왔네. 피곤할 텐데 미안해. 이렇게 불러내서. 시모의 미소는 예의 바르고 단정했다.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의도인지 나는 읽을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 앉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신우가 연락한 거 보니 뭔가 얘기하실 게 있으신가 보네요. 신우는 머리를 매만지며 말을 꺼냈다. 그날 엄마가 결혼식장에서 좀 실수한 것 같기도 해서 내가 다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그 말에 시모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래. 사실 나는 그날도 별 생각 없었어. 그냥 웃자고 한 말이었지. 근데 형님이 갑자기 식권을 요구하시고 그 모습에 좀 당황했어. 그 자리에서 웃었지만 솔직히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 시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 끝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두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맞잡으며 차가운 표면 위에 있는 머그컵을 바라봤다. 축축한 이슬이 잔의 표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어쩐지 엄마의 참았던 마음 같았다.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어머님, 저 그날 일 그냥 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게 만든 건 몇 년간 쌓였던 감정 때문이에요. 시모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 미세한 표정 변화가 내 마음을 더욱 조이게 했다. 감정이라니 어떤 감정? 신우 결혼식 날 엄마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보였는지 기억 안 나세요? 엄마는 그날 하루 종일 불편한 사람 취급받았어요. 식권도 없이 조심조심 식장 돌아다니고 조카들 앉을 자리 뒤로 밀려나 있고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저는 옆에서 다 봤어요. 그 말을 들은 시모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손이 아메리카노 잔에서 천천히 멀어졌다. 조용한 침묵 속에 잔잔하던 음악이 잠시 크게 들렸다가 다시 멀어졌다. 그랬구나. 나는 그저 우리 식구들 챙기느라 바빴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참았어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그 5만 원이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평생 눌러온 감정 하나가 툭 삐져나온 거죠. 신우는 불편한 듯 고개를 숙였다. 마치 죄인이 된 듯 머리를 감싼 채 중얼거렸다. 나는 언니가 그날 왜 그렇게 예민한지 몰랐어. 엄마 말만 듣고 언니가 과민 반응한 줄 알았는데 오늘 얘기 들으니까 나도 참 눈치 없이 굴었구나. 그제야 시모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흐릿했다. 나도 몰랐어.
솔직히 말하면 형님을 약간 부담스러워했던 것도 사실이야. 우리가 서울 식구니까 뭔가 구색 맞춰주는 존재로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나는 그 말에 눈을 감았다. 구색 맞추기라는 표현. 그게 얼마나 씁쓸한 의미인지 엄마가 들었으면 어땠을까 싶었다. 어머님, 엄마도 사람입니다. 조용하다고 말이 없다고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참는다고 다 덮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전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대하고 싶지 않아요. 시모는 내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동자 속엔 약간의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수긍이 섞여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그날 이후 많이 생각했어. 형님이 그렇게까지 할 정도면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거겠지 싶었지. 그 순간 시모가 배관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내 앞에 내려놓았다. 이건 그냥 내 마음. 형님께 드려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늦게 눈치챈 것 같아서. 나는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들었다. 종이 질감이 손끝에 닿는 순간 엄마의 거친 손이 떠올랐다. 감사해요. 진심으로요. 그날 카페를 나서는 길, 하늘은 벌써 어둑어둑했고 거리엔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퍼지고 있었다. 시모는 말없이 내 옆에서 걸었다. 그녀의 어깨는 약간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또렷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엄마를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엄마는 거실 한켠에서 조용히 화분을 돌보고 있었다. 붉은 안스리움 꽃잎 위로 빛바랜 햇살이 가만히 내려앉고 창틀에 묻은 흙먼지가 반짝이며 일렁였다. 나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엄마. 엄마가 고개를 돌렸다. 작고 수척한 얼굴엔 여전히 말수가 적은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느껴졌지만 눈빛은 지난 며칠간의 일로 다소 흔들려 있었다. 응? 왜 그렇게 심각해? 나는 테이블 위에 작은 봉투를 올려놓았다. 엄마는 잠시 그걸 바라보았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게 뭐냐 묻기 전에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어머님이 준 거예요. 그냥 마음이래요. 엄마는 손끝으로 봉투를 가볍게 밀어보았다. 부드러운 종이의 감촉에 손끝이 움찔하더니 이내 손을 멈췄다.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엄마는 가만히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왜 줬대? 엄마가 참아온 거 이제야 조금 알겠다고요. 솔직히 놀라긴 했어요.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는 허리를 곧게 펴며 작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다정함보다 오래된 체념이 묻어 있었다. 지금 와서 뭐. 젊을 땐 내가 모자란 줄 알았어. 예절도 부족하고 말주변도 없고 괜히 쭈뼛거리는 내 자신이 창피하기도 했지. 나는 조용히 엄마의 앞에 앉았다. 거실 소파의 쿠션이 스르륵 꺼지고 뒷목에 닿은 쿠션 커버의 감촉이 부드럽게 살갔다. 정면에 보이는 엄마의 얼굴에는 여느 때보다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근데 그게 아니었지. 아무리 조용해도 무시받아도 괜찮다는 건 아니었는데 그걸 이제야 안 거야. 엄마는 시선을 멀리 거실 창밖으로 두었다. 봄비가 지나간 후에 거리엔 윤이 흐르고 있었고 먼 산 너머 흐린 하늘이 우리 대화를 배경처럼 가만히 감쌌다. 엄마, 나 솔직히 말해도 돼? 네. 그날 엄마가 5만 원 냈으니까 식권 달라 했을 때 처음엔 나도 놀랐어. 하지만 곧 이해됐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 마음이. 엄마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눈동자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말없이 눈을 깜빡이더니 이내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는 내 외할머니처럼은 안 살겠다고 다짐했거든. 당신은 화도 못 내고 속 얘기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 가셨지. 근데 나도 어느새 그렇게 살고 있었더라. 엄마의 손이 천천히 봉투를 들어 올렸다. 봉투 안에 돈을 꺼내지 않고 손바닥에 올린 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진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챙겨준 거,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말보다 중요한 건 엄마의 감정을 들어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이어 말했다. 그동안 내가 참은 건 내가 잘 되라고 그런 거였어. 내가 불편해도 너한테 피해 안 주려고. 근데 그게 옳은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네. 그 말에 나는 엄마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따뜻하고 거칠고 익숙한 손. 어린 시절 아플 때 이마를 짚던 그 손이 이제는 내게 위로받고 있었다. 엄마, 다음부턴 참지 마. 내 앞에서는 그냥 다 말해. 기분 나쁜 거, 억울한 거, 속상한 거 다. 엄마는 눈을 감고 내 손을 꼭 쥐었다. 손바닥 사이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고 그 순간 우리 사이를 오랫동안 가로막고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잠시 후 엄마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눈가가 촉촉했지만 목소리는 한결 가벼웠다. 그래. 한 번만 더 말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것 같네. 둘 다 웃음이 터졌다. 그 웃음 속엔 미안함도 있었고 해방감도 있었다. 억눌렀던 마음을 처음으로 나누고 나서야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식장은 어느새 일상의 한 장면으로 바뀌었고 테이블에 남겨진 꽃 장식과 사진 한 장이 그날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엄마는 거실 한켠에서 앨범을 정리하고 있었다. 새하얀 장갑을 낀 손끝이 사진 위를 조심스럽게 훑쳤고 햇빛에 반사된 코팅지의 번들거림이 거실 벽에 그림자처럼 드리웠다. 나는 조용히 엄마 옆에 앉았다. 잘 나왔네, 이 사진.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사진 속엔 엄마와 동생,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엄마의 볼은 그날 좀 더 붉었고 눈가엔 살짝 웃음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다. 동생 옆에 있던 사람은 누구였지? 그날 사회 본 친구야. 대학 때부터 붙어 다녔대.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그 미소는 짧았지만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며칠 전 신우가 연락 왔어요. 엄마의 손길이 잠깐 멈췄다. 마른 손끝이 사진 모서리를 잡고 있다가 천천히 사진을 덮는 동작으로 이어졌다. 나는 엄마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사과했어요. 자기도 이제 알겠다고. 우리 가족이 뭐가 그리 불편했는지 자기가 몰랐대요. 엄마는 잠시 시선을 바닥에 두었다가 고개를 들었다. 창밖으로 뻗은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며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도 따라왔다. 정적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필요했던 시간 같았다. 그 말 들었을 때 어땠니? 엄마의 질문은 느렸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마음이 묘했어요. 그동안 왜 우리 가족이 그렇게까지 참고 있었는지 나도 이제야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말해줘야 바뀌는구나 싶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러다 갑자기 손을 뻗어 내 무릎 위에 얹었다. 따뜻하고 조금은 거친 손길이었다. 어린 시절 열이 나서 올 때 엄마가 이마를 짚던 그 손. 지금은 내가 지켜야 할 손이 되어 있었다. 너도 고생 많았겠다. 내 앞에서 계속 괜찮은 척 하느라.
아니요. 엄마가 더 힘들었죠. 나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좀만 더 자기 감정 드러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엄마는 내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눈가엔 희미한 물기가 번져 있었지만 입꼬리는 부드럽게 올라가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야 들은 듯한 표정이었다. 알았어. 앞으로는 나도 좀 덜 참아볼게. 그 말은 선언처럼 들렸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 안엔 지난 수십 년을 지탱해온 고요한 용기가 녹아 있었다. 그날 저녁 시모에게도 연락이 왔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녀의 말투엔 이전과는 다른 기색이 묻어 있었다. 그날 내 어머니가 하신 말씀, 내가 좀 생각해 봤어. 솔직히 놀랐지. 근데 그게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도 있더라.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다. 가끔은 충격이 있어야 정신이 들더라. 나도 그랬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화를 마쳤다. 손에 쥔 휴대폰이 식어가는 게 느껴졌다.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그 미지근한 감촉은 마음속 감정들과 꼭 닮아 있었다. 완전히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조용히 익어가는 온도. 며칠 후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나는 엄마 옆자리에 앉았다. 식탁 위엔 엄마가 직접 만든 잡채와 갈비찜이 있었고 모두가 그 음식을 맛보며 웃었다. 동생은 수줍게 말했다. 이제 진짜 우리 집다운 집 같다. 그 말에 모두가 웃었다. 엄마는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 하나로 충분했다. 그날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참았던 말들, 그 끝에 찾아온 마음의 온기. 우리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